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제주도 바닷가에는 전씨 성을 가진 늙은 어부가 살았습니다. 전씨 노인은 처자식도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환갑이 되도록 마누라도 자식도 없는 게 말이나 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고기나 잡다가 평생 쓸쓸하게 죽겠구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바다 위에서 이 삶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여 전씨 노인은 삶의 희망을 잃은 채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룻배를 몰았지요. 그렇게 먼 바다로 나간 전씨 노인은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죽기 전에 어디 한번 대어를 보자꾸나. 헌데 이놈의 고기들이 씨가 말랐나?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 어째 날이 저물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지요. 오기가 치민 전씨 노인은 더더욱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전씨 노인이 생전 처음으로 다다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물이 흔들리더니 커다란 도미가 한 마리가 올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도미가 내 다리통만 하다냐? 배가 고파진 노인 전씨는 도미를 통째로 회를 쳐서 먹으려고 하였지요. 헌데 이 도미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죠. 아니 이놈의 생선이 왜 우느냐? 너도 나처럼 호랩이라도 되느냐? 마음이 약해진 전씨는 도미를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에이, 기분만 잡쳤구나. 그런데 잠시 후 도미가 갑자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진주 아니냐? 도미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진주를 물고 있었지요. 자기를 살려준 선물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전에 이런 보물을 다 보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진주를 챙긴 전씨는 나룻배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씨 노인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용왕의 보물이 아닐까? 혹시 난 오늘 용왕의 아들내미를 살려준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진주를 만지작거리다가 진주를 품에 안고 그만 잠이 들었지요. 헌데 전씨의 품속에서 진주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씨 노인의 온몸이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지요. 아니고 나중네.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혹시 용왕의 노여움을 산 게 아니여? 전씨는 고통스러워 온몸을 비틀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깨어났지요. 뭐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겨? 어젯밤 진주를 끼고 자던 전씨 노인은 죽는 줄만 알았었습니다. 헌데 깨어나 보니 멀쩡했지요. 오히려 몸에서 기운이 솟고 왠지 활력이 넘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뭐요? 어째 내 아들이가 벌떡 서 있느냔 말이요? 안 쓴 지 오래돼서 기능을 잃었다 생각한 것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전씨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려 내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구만. 이놈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노인 전씨는 갑자기 의욕이 생기면서 아들이를 제대로 휘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무틀 향해 나룻배를 몰았지요. 그렇게 나룻배를 몰고 가는데 저기 바다에서 상어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이고야 저놈의 상어는 죽으려 할 때는 안 나타나고 살려고 하니 나타나다니. 이게 뭔 놈의 장난이란 말인가? 전씨는 한껏 부풀었던 의욕이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생각했지요. 아니 그런데 상어는 전씨가 탄 나룻배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방금 식사를 마친 것인가? 늙은 사냥감은 싫다 뭐 그런 거야. 아무튼 상어가 떠났으니 전씨는 서둘러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부산포로 향했지요. 그런데 장터 초입에서 왈패들이 한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아니, 이놈의 노인이 어째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고 약을 사들이는 것이야. 내가 병이 깊어. 그 약이 내 목숨 줄이라네. 몸이 버텨야 이래서 빚도 갚을 게 아닌가. 이놈의 노인네야, 빌려간 돈이 먼저지 어찌 몸뚱이가 먼저란 말이야. 왈패들은 노인에게 발길질을 하며 돈을 갚으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전씨가 나서서 말했지요. 이보게들, 그거 너무하지 않나? 힘없는 노인에게 발길질이라니. 대신 돈 갚아줄 것도 아니면 어서 가던 길 가시오. 다치기 전에 그래도 약한 일을 함부로 하는 건 옳지 않네. 이 친구가 뭘 잘못 먹었나? 왜 비싼 밥 먹고 훈계질이야? 왈패는 전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으나 전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몸 안 어딘가에서 묘한 기운이 일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거 몸이 돌덩이요 뭐요? 왈패는 다시 한번 세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도 전씨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씨가 날아오는 주먹을 잡아 살짝 비트니 왈패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여봐라, 저놈을 반병신을 만들어버려라. 예, 형님. 나머지 왈패 둘이 달려들었으나 전씨가 주먹을 살짝 내뻗자마자 픽픽 쓰러지고 말았지요. 전씨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힘을 준 것도 아닌데 몸에서 알 수 없는 괴력이 솟구쳤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품속의 여의주가 지금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대체 뭐야? 왈패들을 혼자 다 쓰러뜨렸어.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소. 자네 아니었으면 오늘 목숨도 잃을 뻔했네. 뭐, 젊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나저나 어디 다친 데는 없소? 괜찮소. 다만 참 부럽구려. 나도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를 못했습니다. 내 어깨에 팔을 올리시오. 집까지 모셔다 드리리다. 전씨는 노인을 부축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오늘 신세를 톡톡히 지는구려. 전씨가 노인을 부축해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터에서 왈패들이 또 시비를 걸더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를 구해주셨단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딸을 본 전씨의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젊고 단정하며 얼굴에는 효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한술 드시지요. 전씨는 사양하다가 결국 노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의 자리를 잡자 노인이 전씨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올해 몇이오? 올해 60이오만. 그렇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먼. 나는 벌써 7순이 훌쩍 넘었지. 죽은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벌써 물려주고 은퇴할 나이야. 그래도 정정하시구려.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비결은 무슨, 그저 성실히 살았을 뿐이라네. 예전에는 곳간이 엽전으로 가득 찰 때도 있었지. 아니,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리 큰 돈을 모으셨소? 젊을 적엔 장사를 했지. 처음엔 소금 장수로 시작했네. 산골엔 소금이 귀했거든. 등에 소금 포대를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녔지. 그러다 돈을 모아 장터에 가게를 냈네. 곡식도 팔고 기름, 천까지 다루었지. 허허, 참 부지런히 사셨구려.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소. 노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사람의 복이란 한낮바람 같더군. 한순간 장사가 기울고 아들마저 젊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이제는 늙은 몸으로 이 딸의 손에 의지해 살고 있네. 허허,
인생이란 더럽고 허망하다 하나. 그래도 노인께서 부럽소. 그때 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드시기 편하도록 미리 다 잘라 놓았어요. 그리고 손님도 함께 드세요. 아이고, 괜찮소.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겠소. 허허, 사양 말게. 자네 덕분에 오늘 살아 돌아왔네.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는가?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지요. 전 씨는 이런 가족 같은 정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따끈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딸이 정성스레 담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씨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맛이 좋구려. 딸의 손맛이 보통이 아니오. 별 말씀을요. 집에 있는 나물로 만든 것뿐인데 맛있다니 다행이어요. 전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은근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젊고 고운 딸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바로 옆에 앉아 식사하니 마음이 뛰었지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곁에 있으니 참으로 든든하네. 혹 자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는가? 아직 정처가 없소. 헌데 오늘처럼 따뜻한 밥상을 받으니 이곳에 정이 가는구려. 그런가. 그렇다면 더 머물다 가시게. 나도 자네를 만나니 옛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즈음, 바깥에서 왈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영감탱이, 오늘은 내가 반죽여서라도 빚을 받아내고야 말겠어. 아까는 웬 잡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두목, 아까 그놈이 설마 이 집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뭔 소리냐? 재수없게. 다시는 그놈의 잡놈을 다시 보고 싶지가 않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놈들이 또 왔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에이휴, 오늘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전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에들 가만히 계시오. 내가 나가 보리다. 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놈들,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찾아오는 것이냐? 아니, 당신이 어째 이곳에 있는 것이요? 내 놈들에게 어른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렸다. 이놈들. 전 씨가 나오자 앞서 전 씨에게 두들겨 맞았던 왈패들이 바싹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지 못할까? 전 씨의 호통에 왈패들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제 방에다 대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읊조리거라. 왈패들이 쭈뼛거리자 전 씨는 주먹을 감싸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아, 알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왈패들이 물러가자 노인과 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 씨의 팔을 꼭 붙잡았지요. 젊은이, 자네 덕분에 오늘 목숨을 건졌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허허, 은혜라니요. 사람 된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정말 고맙소. 그런데 왈패들이 어째 저리 쩔쩔매는 것이어요? 허허, 낮에 내게 혼쭐난 놈들이요. 그렇습니까? 헌데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시길래 왈패들 여럿이 그리 무서워하는 걸까요? 참 대단하신 분이셔요. 전 씨는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느 날부터인가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이 느껴지더이다. 정말인가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이어요? 거참, 이건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오. 한편 돌아가던 왈패들은 씩씩대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의 노인네들 두고 보라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지. 그런데 형님, 그 청년은 어째 그리 힘이 셌을까요? 낸들 알겠느냐. 뭘 먹었는지
하늘이 내린 장사 힘이더구먼. 허나 그냥은 안 되겠소. 그 청년이 웬만한 장정열들은 상대하겠더이다. 그러니 한양 큰형님께 부탁해야지. 힘센 패거리들을 불러오면 될 일이지. 그런데 형님이 그 집에 집착하는 게 그 집 딸 때문입니까? 흥, 내가 반드시 그 청년놈을 박살내고 그 집 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한편 전 씨는 방으로 들어와 식사 남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젊은이, 저놈들이 그냥 물러날 놈들이 아니네. 반드시 패거리들을 끌고 다시 올 것이야. 너무 걱정 마시오. 나도 이젠 예전 기운을 되찾은 듯하오. 저놈들이 또 오면 이번엔 다리를 부러뜨려 주겠소. 보기보다 무척 든든하고 멋진 분이시네요. 전 씨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호호, 꼭 사춘기 청년 같군요. 그리도 부끄러우세요? 순수한 면도 다 있으시네. 딸은 웃으며 전 씨를 바라보았고 전 씨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씨는 세상에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지요. 한 집, 한 방 안에서 나누는 그 따뜻한 대화는 그에게 새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씨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박자 노인이 전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군. 무슨 말씀이오? 한번 해보시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일세.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왈패들 때문일세. 아니, 왈패들이 어찌했길래 그 큰 장사가 망한 것이오? 노인은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상단을 크게 할 적 어느 날 갑자기 창고에 불이 났었네. 그 바람에 창고에 있던 곡식이며 원단이 모두 불에 탔지. 그런데 그 중에는 위탁받은 물건들도 많아. 내가 다 보상을 해주어야 했네. 그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나지 않았겠나. 그 바람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거지가 되었지. 훗날 알고 보니 내 상단을 부산포의 왈패들이 노리고 있었더군. 내 집에 찾아오는 자들은 다 그 부산포 왈패들의 똘마니들이었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똘마니들만 쫓아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려. 사실 그 일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복수하러 갔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자들의 짓이 분명해요. 노인과 딸은 전 씨가 왈패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산포 왈패를 이끄는 작자는 박포라 하네. 부산에서 제일 주먹을 잘 쓴다고 하지. 이름만 거창하지 별거 아닌 것 같소. 그런데 그자들이 패거리로 몰려와도 괜찮겠어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염려 마시오.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한들 솟아날 구멍은 있소. 한편 왈패들은 부산포 두목의 서찰을 받고 조아라 했습니다. 큰 형님께서 10명을 보내주기로 했다지. 하하, 이제 저 노인네들도 끝장이요. 10명으로 되겠소. 무슨 소리요? 부산포 패거리들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모두 훈련된 자들이라네. 며칠 뒤 부산포에서 내려온 패거리들을 이끌고 왈패들이 아침 일찍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보거라, 놓친네들 어서들 나와보시지. 부산포 패거리를 등에 업은 왈패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려. 방해들 있으시오. 나 혼자 나가보겠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인과 딸을 뒤로하고 전 씨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오늘은 겁 좀 드셨나? 어째 안색이 안 좋소? 내 놈을 또 보니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놈아. 으액! 허참, 어따 헛구역질이요. 그 사이 애라도 가졌소? 하하, 보이느냐? 부산포 큰형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요? 아니, 선물이 어째 찌질하냐? 고작 10명만 보낸 것을 보니 내 놈들이 모시는 형님의 손이 아주 계집손 마냥 작구나. 거참, 그놈의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이제 다 씹으렸소?
여봐라, 저 노친네 좀 일찍 불러내거라. 그 말에 부산포에서 내려온 왈패들 서너시 한꺼번에 전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씨의 얍, 얍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왈패들은 땅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노친네가 지금 미쳤나? 여봐라, 한꺼번에 모두 덤비거라. 이제 남은 왈패들이 한꺼번에 모두 덤볐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인과 딸이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저러다 저 젊은이가 다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네요. 숫자가 워낙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버님. 그런데 또 마당에서는 전씨의 얍얍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순식간에 죄다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방 안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분은 정말 사람이신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이라도 되는 걸까요? 어쩜 저리 많은 장정들을 혼자서 쓰러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마당에서는 전씨가 쓰러진 왈패의 다리를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다시 찾아오면 다리를 분지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영감님. 살고 싶거든 노인에게서 빼앗아간 상단을 당장 내놓거라. 그건 제 소관이 아니옵니다. 상단은 부산포 큰형님, 박포 형님의 소유라고요. 이유가 어떻든 사흘 안에 상단의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아, 알겠소. 큰형님께 그리 전하겠소. 전씨는 억울하게 빼앗긴 노인의 상단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왈패들을 돌려보내고 방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요. 아이고, 또 신세를 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전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전씨는 참 의젓하고 든든하신 분이네요. 그 말에 전씨의 어깨가 절로 들썩였습니다. 딸이 한마디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하늘로 떠오르는 듯했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왈패들이 상단의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직접 부산포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러게요. 부산포는 험한 사람들이 많다지요. 부디 조심하세요. 염려 마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반드시 상단을 찾아오겠소. 그리하여 전씨는 그 길로 부산포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걷고 걸어 마침내 부산포에 도착했지요. 부산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왈패들의 온상인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목 박포가 있는 곳을 알아냈지요. 전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술 냄새와 비린내, 사내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감히 우리 소굴을 들어온 것이야. 박포가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나와라.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내 이름을 감히 입에 올려? 여봐라, 저놈을 땅속으로 곱게 모셔라. 왈패들이 실실 웃으며 전씨에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다가오는 자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뭐야, 이놈이 지금 무슨 술수를 쓴 거야? 여봐라, 전부 덤벼라. 그 말과 함께 노름장 안에 왈패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전씨의 기운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왈패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쓰러졌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한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 놈도 덤벼볼 테냐? 모두 쓰러지고 부산포 두목 박포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오늘은 내 놈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다. 이놈아!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박노인의 상단을 내 놈이 빼앗았다 들었다. 그 상단 문서를 당장 내놓거라. 어떻게 손에 넣은 건데 그걸 내주겠다는 거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오냐, 그래. 지금부터는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전 씨는 말 대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박포를 잡아 던지며 공놀이하듯 다루었지요. 박포도 부산포 왈패 세계에서는 이름난 주먹이었지만 전 씨 앞에서는 3살 먹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지요. 알겠소. 내주겠소. 제발 그만하시구려. 진작 그랬어야지. 어디에 있느냐? 당장 나를 그리 안내하거라. 박포는 비틀거리며 숨겨둔 금고로 향했습니다. 이 안에 있어. 그럼 어서 열지 않고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박포는 전 씨에게 한 대 더 얻어맞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는 수많은 비리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요. 이게 그 상단의 등기문서요. 전 씨는 박노인의 상단 문서를 손에 쥐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헌데 그 속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잠깐만, 멈춰보거라. 어화수가 이자와는 무슨 거래를 한 것이냐? 그분은 훈련대장으로 군납 조건으로 매달 상납을 받고 있어이다. 그 잘난 훈련대장이라는 자도 결국 개버릇을 못 버렸구나.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전 씨는 젊은 시절 전방에서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헌데 조정에서 감찰이 나와 군수품을 빼돌린 일이 발각되자 장군이었던 어화수가 그 죄를 전 씨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그 바람에 전 씨는 장기 복역을 하고 군을 떠나 홀로 쓸쓸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헌데 지금 그자의 비리 문서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20해 전에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갚겠다고 결심했지요. 내 놈이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아니, 이번엔 또 뭘 하란 말이오? 내 놈이 어화수 훈련대장의 비리 문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한성부에 자수하거라. 뭐라고요? 그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어. 내 놈이 훈련대장의 비리를 고하지 않으면 이 금고 속 모든 문서를 궁궐담벼락에 붙일 것이다. 그리 되면 너는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게다. 어화수 하나를 끌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내 놈의 목숨은 그래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야. 부산포 왈패 두목 박포는 하는 수 없이 훈련대장 어화수의 비리 문서를 가지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일을 자백했지요. 며칠 뒤 어화수는 한성부 관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파직하고 죄를 물어 장기 복역형을 내렸습니다. 20년 묵은 한을 갚은 전 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큰일이 났다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글쎄. 왈패놈들이 와서 내 딸을 잡아갔다네. 뭐라고요? 그게 언제 일이오? 오늘 아침일세. 저산 능선 쪽으로 끌고 갔다네. 알겠소. 내가 바로 쫓아가 보리다. 전 씨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날이 어두워졌고 멀리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연기가 나는 쪽으로 뛰었습니다. 산중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씨는 그리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딸은 밧줄에 묶인 채 울고 있었고 왈패셋은 밥상을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은 전 씨를 보자마자 살았다는 듯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전씨가 정말 오셨군요. 왈패들은 깜짝 놀라 검을 뽑았습니다. 내 놈들이 또 매를 벌었구나.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이요? 이놈들아, 내 놈들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연기까지 피워 올렸는데 그걸 못 찾을 놈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내가 조금 화가 났다. 다리나 단단히 붙잡거라. 왈패들이 검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전 씨의 입에서는 낮게 기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왈패 셋은 모두 한쪽 다리가 부러진 채 바닥에 나란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자, 문은 열어두고 가겠다. 산짐승들이 오면 정성껏 맞아주거라. 그는 딸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만 늦으셨다면 저놈들이 밥을 먹고 저를 해치려 했을 거예요.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오. 이제 두려워 마시오. 전 씨는 딸을 데리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전 씨의 팔을 살며시 잡아 끌며 말했지요. 전 씨는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사실 전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고통뿐이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전 씨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딸은 그동안의 괴로웠던 세월을 이야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씨 또한 외롭고 고된 세월을 겪어온 터라 그녀의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고 떨리는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전 씨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나도 그대처럼 죽은 듯 살아온 적이 있었소. 하지만 이제는 다시 숨을 쉬는 기분이오. 아마 그것은 그대를 만났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그래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전 씨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 살아가고 싶어요. 산을 내려가면 아버님께 말씀드리겠소.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살 터전을 마련합시다. 네, 전 씨. 당신을 믿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어서 오너라.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아버님. 전 씨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다 얘야. 이것이 상단 문서요. 전 씨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노인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게 필요 없다네. 전씨, 자네가 가져서 이 아이와 함께 상단을 이어가주게. 자네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 먼저 떠나간 내 아들을 대신해 이 딸아 이를 부인으로 맞아주게. 노인은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아니었더라면 자신도 이 아이도 세상에 없었을 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되찾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고 노인이 오랜 세월 가까운 거래처를 다시 찾아 나섰지요. 노인의 경험과 전 씨의 부지런함으로 상단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해 가을, 전 씨와 딸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잔치에는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지요. 혼인 첫날 밤, 전 씨는 조심스레 딸의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지요. 전 씨는 거창한 기둥을 아주 제대로 휘둘렀답니다. 딸은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 씨는 마음이 번잡하여 새벽녘에 물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세수를 하던 그때 문득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사라지고 젊은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있었지요. 이게 나란 말인가?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젊은 피부 위로 물빛이 반짝였고 그때 가슴 속 여의주가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물결 속 젊은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 여의주가 은은히 빛나며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여의주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이었구나. 그는 잠시 물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물결 위로 여명의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전시의 젊어진 얼굴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